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학년도 대입에서 정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시가 그 추가 모집을 다 채우고 2월 될 것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특히 그 수시 모집 일정이 밀렸지만 30일부터 시작하는 정시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또 29일까지 수시 모집 충원 마감일이 되어서 29일 날 돼야 수시에서 어느 정도 정시로 이월되는지 인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정시 지원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시에 굉장히 눈치 작전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시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시는 그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또 수시에서 또 2월 되는 인원도 있고 해서 작년 정시 모집 인원이 84,100명으로 작년보다 4,100명이 늘었는데 일단 모집은 30일부터 1월 3일까지이다. 그중에 대학별로 다르겠죠. 가군, 나군, 다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군, 나군, 다군은 접수는 거의 같이 해도 전형 방법을 달리한다는 거죠. 전형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가군은 고대, 연대 등 139개고 나군은 서울대, 서강대 등 143개고 다군은 중앙대 등 124개국입니다. 그런데 육사, 국군,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강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수시에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한 사람은 절대로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동시에 지원을 하여도 전형기간은 1월 6일부터 13일까지가 가군 끝나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나군, 다군이 1월 22일부터 29일 다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실기를 본다든지 필요하면 면접을 볼 수도 있겠죠.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이고 등록이 이제 된 다음에 미등록 충원을 감안한 최종 합격자는 2월 20일입니다. 그 2월 20일, 2월 22일부터 이제 수시에 정시에 관계없이 떨어진 사람들은 추가 모집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추가 모집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을 알면서 알아야 될 게 원래 수능이 이제 국어와 수학이 이제 그 선택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이 가군, 나군이었는데 이제는 문과과 같이 다 보고 국어도 보면서 선택형으로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표준 점수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는 국어 성적이 변별력이 절대적이며 이과 최상위권에서도 수학보다는 국어 변별력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국어가 굉장히 변별력이 높을 것이라고 종로학원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UA 이만기 대표는 경희대 사회계열, 당국대, 숭실대, 경상계열은 인문계열임에도 국어보다 수학 영역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상경계열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열 수험생들은 수학 영역 성적도 반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여기에 비해서는 국어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여기는 수학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어도 보면 표준 점수가 149점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수험생 원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똑같은 원점수라도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가 높게 되고 반대로 시험이 쉽게 나오면 표준점수가 낮게 나온 거죠. 수학도 표준점수가 147점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수학의 세 과목, 국어의 두 과목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률과 통계를 택하면 만점을 받아도 기하나 이쪽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대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했고 가톨릭대, 동덕여대 등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서강대, 성대, 중앙대 등 주요 인문계열 대학 역시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수학 반영비율을 40% 이상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간대에서 수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서강대, 성대, 중앙대는 인문계열이라도 높다. 또 미적분과 기하에 가산점을 부여한 대학도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가탐, 사탐, 직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가탐에서 보면 8개 과목의 표준점 최고 중에 68점, 78점, 화학은 68점이지만 지구과학은 77점이다. 그래서 가탐을 보더라도 어느 과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높은 점수가 달라진 거죠. 사탐도 63점, 정치와 법은 63점이지만 사회문화는 68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최상위권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표준 점수를 원점수 100분이 있는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한 대학에 갔다. 자기가 표준 점수가 잘 나오면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낮은 것을 봤다면 100분의 1을 반영한 대학이 낮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다양하게 선택한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각 대학이 만든 것인데 원래 30개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 감동대, 건국대, 경희대 등 이렇게 30개 대학이 있다. 이런 그 그러니까 탐구 영역 유불리 과목에 따라서 국어 수학이냐 탐구냐 유불리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이과 수험생들이 교차 지원을 받다. 특히 올해 입시에는 이과 상위권들이 높은 점수를 싹쓸이 해가지고 실제로 UA에서 조사해 본 결과 26.4%의 이과생들이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 그리고 종로학원 수도 26.8%. 그러니까 26점 UA에서는 26.4, 종로학원에서 26.8%가 이과 상위권 학생이 상경계열이라든지 이런 문과 계통에 지원한다 그죠. 그에 따라서 모의 지원이라는 것이 아직 그렇지만 이 수학이 굉장히 높은 사람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경영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 이런 것을 알고 경영 상경계열 학생들은 문과 상경계열 학생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시 2월 인원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이제 정시 마감되기 하루 전날 이제 수시 2월 인원, 수시에서 정시로 되는 인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원을 파악해야 된다. 어느 정도 정시로 오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또 영어도 영어도 문제도 바뀌었고 또 영어도 어렵게 나왔고 또 수학에서 특히 영어가 어렵게 나왔고 생명과학 2도 이제 등급을 맞추는 학생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학생이 적을 것이다. 그만큼 수시 인원 2월 인원도 늘 것이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시 2월 인원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교차 지원 이과 높은 학생들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어 수학이라든지 탐구 영역의 과목별로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정시 지원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이제 어떤 신문사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체크 포인트를 고려해 하셔가지고 정시에 가군, 나군, 다군 잘 지원하여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